안녕하세요. 빌딩 교수의 김성윤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진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당겨진 느낌인데 이 빌딩 중개 시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제 제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 금리 가장 크고요. 그리고 경기도 불황이니까 빌딩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뭐 정부 규제 정책 그리고 뭐 늘어나는 인건비, 건축비도 다양한 또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금리랑 정책 규제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특히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꼭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연준 금리랑 하는 금리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9월 달에 이제 미연준 금리가 계속 드디어 좀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저희 나라 금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는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9월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또 연휴가 길어짐에 있어서 그때 좀 많이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 2022년도에 기존의 대출금리 한 2%대에서 한 6%대로 한 3배에서 2배 이상 늘어나니까 2023년도부터는 그 거래량이 거의 반절 가까이 뚝 떨어졌거든요. 경기는 계속 안 좋았죠. 다만 금리가 3배 이상 늘어나니 거래는 거의 3분의 1 반토막이 났다. 그 이상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인은 당연히 이제 대출 이자 대비해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다른 투자 형태도 대체할 투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망설여지고 이자가 쌀 때는 그 본인 현금 투입을 적게 해서도 건물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고 앞으로도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빌딩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정책입니다. 지금도 며칠 전에 기사 난 거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 이제 아파트 갭 투자가 이제는 원천적으로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 그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좀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2018년도 9월 달에 어마무시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이었냐면 실무적으로도 밸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도를 하고 밸류업을 하기가 5년도 뭐 나름 뭐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게 2배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가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한번 들어오는 순간 10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뭐 분들이 가로수길 일부러 다 1층 비워놨다. 뭐 웬만한 주요 상권의 1층은 가려받는다고 하시는 게 2018년도 이때 생긴 그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또 무서운 건 금액에 상관없이 다 10년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려받을 수 없다. 특히 1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거의 40에서 50%의 임대 수익과 건물의 가치를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5년에서 10년이 저는 좀 규제 중에서는 좀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인상률이 기존 9%에서 5%로 줄어든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2018년도 이후부터 7년간 그때 이제 아파트 법인 투자도 막히면서 동시에 들어온 게 임대인 이자 상환비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RTI라고 하는데 정확히 뭐냐면 개인으로 건물을 샀을 때 그 이자가 월세 대비해서 적정 비율 이상 뭐 1.5% 이상 나와야지 대출이 나오는 그런 규제가 생겼습니다. 대출 규제가요. 물론 개인과 법인 뭐가 더 좋아요. 그 전에는 뭐 개인은 당연히 뭐 양도세가 더 법인보다는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법인이 유리해 이런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구는 개인으로 사고 누구는 법인으로 샀지만 이 규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인 형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열의 9.9명은 다 법인으로 다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도 그 형태가 유지하고 있다. 정말 이 대출 규제가 건물 그 매매 판도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9.13 대책이 정말 주요했다.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청담, 삼성, 대치동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죠. 지금처럼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던 게 비거주도 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때 투자가 막힘으로써
뭐 신사동이나 논현동이 풍선 효과를 봤죠. 그래서 그때 도산대로 기준에서 청담동에 몰려있던 그 투자자들이 신사랑 논현으로 좀 몰리면서 뭐 논현동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돼 있었는데 많이 올라온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등 시장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아파트 갭투자가 아예 막혔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역사부터 설명해드리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그 흐름이 거시적으로는 보일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환절기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